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북한 문제 관련국들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벌일 예정인데요.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28일인 오늘은 G20 회의가 공식 개막하는데 각국 정상들은 G20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합니다. 또 각국 정상들은 개별적으로 미리 약속된 양자, 3자 회담 등을 하면서 분주한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27일 전용기 에어포스1으로 오사카 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호주 총리와의 회담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뒤 이후 일본과 인도 정상이 함께하는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독일과 브라질 정상과도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도 오늘 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표현할지 주목됩니다. 이목이 집중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G20 마지막 날인 29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의 기간 중 북한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점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양자 회담과 일본과 인도 정상과 개최하는 3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을 향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협상에 올바른 셈법을 가져오라고 거듭 요구하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다시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참견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미국은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적대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미국의 올바른 셈법과 연말 시한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 대화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며 한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면서 한국 당국자들이 남북 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한국 언론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리비아와 이라크의 비극이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안보 우려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가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를 대북 협상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의 사정권에 있는 만큼 북핵 문제가 직접적인 우려 사안이지만 멀리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 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상원 의원들은 행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찬성 86표, 반대 8표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기존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해당 법안을 제출한 크리스 벤 홀름 민주당 의원은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최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atellite imagery also suggests that North Korea is constructing new missiles at a factory, at least one and possibly two ICBMs. It's critical that we exert maximum pressure.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 브링크 액트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의 달러 접근 차단 조치를 더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 강화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They would present Chinese banks with a very simple choice. You can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you can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but you can't do business with both. 투미 의원은 이어 브링크 액트는 북한과 협상이 진행될 때 미국 협상가들의 우위를 줄 것이라며 행정부 내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worked with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I think they welcome tightening the screws on North Korea. They recognize the need for that. 상원 의원들은 하원에서도 조정 절차를 거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이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알렉스 이글리시 문제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이 원비어 씨와 비교하면서 이번 사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정부와 주요 매체들이 북한 유학 중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 알렉스 이글리시의 상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마티스 커먼 호주 재무장관은 27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시글리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providing consular assistance to his family, and our embassy in South Korea has reached out to relevant officials in North Korea. I mean, there's obviously some complications in providing consular assistance into North Korea. 이어 시글리시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개인 보호 때문에 현 상황에서 추가로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포터 호주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글리시 사안이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며 사법 관할권 문제가 이 사안을 심각한 문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글리시 가족의 대변인 리슬리 파커 씨는 27일 기자들에게 그가 25일 오전부터 친구나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이는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글리시의 실종을 확인했지만 가족은 아직 그가 구금됐다는 소식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익명의 소식통은 VOA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 현대문학 석사과정을 공부 중이던 시글리시가 24일 오후에서 25일 오전 사이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주요 매체들은 26일 시글리시 소식과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영상을 반복해 보여주며 북한은 매우 위험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I was actually genuinely very surprised. He was very cautious when we were there, always kind of warning other people on the tour about what should and shouldn't be done. So he certainly wasn't reckless when I knew him.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은 최근 북한의 노동신문이 시글리시 인터뷰를 통해 세계에서 북한 같은 나라가 없다고 찬양까지 했던 그를 구금했다며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아직 시글리시의 구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루파인 트래블이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선전물의 구매를 고객들에게 주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파인 트래블 관계자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여행 상품 중 평양 시내 수출점에서 기념품 구매 기회에 대해 묻는 VOA 질문에 최근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물품은 선전물이라며 대부분 만수대 창작사에서 제작한 상품을 구매해갔다고 답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에서 체제 선전물을 주로 제작하는 기관으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작품 구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루파인 트래블 관계자는 고객들이 구매한 만수대 창작사의 선전 포스터는 30에서 100유로, 풍경화 등 고가 작품은 최대 1000유로에 거래됐다고 밝혔지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